저는 지금부터 민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미세먼지 제한 이대로 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외치겠습니다. 숨막혀 못 살겠다.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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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속도 조절하고 석탄 발전 감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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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못 쉬겠다. 초당적 대책기구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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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세먼지는 5대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2년 동안 말은 여러 차례 왔는데 미세먼지 30%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가 30% 늘어나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현실을 만든 어른들로서 기성세대로서 또 부모로서 가슴 아픈 현실이고 또 어제 부산국제시장에 우리가 현장 최고위원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장사 안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또 매출이 반의 반으로 떨어졌다고 방송을 보면서 정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역할을 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미세먼지 대책이 확실하게 서고 또 실제로 진행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목이 칼칼하고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손녀가 있는데 항상 손녀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숨을 쉴 수 없는 공기를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탈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뒤늦게 이제 대책을 냈습니다만 너무 늦었고 그리고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좀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정진상 박사님께서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가 초미세먼지고요. 여기서 빨간색이 우리가 말하는 그 질산암모늄이라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에서 만들어지는 질소산화물, 질산암모늄이 약 한 50% 정도, 49% 정도고, 파란색이 지금 주로 이제 석탄에서 나온다는 그 황산암모늄, 그러니까 이게 황산염에 의한 기여율이 한 16%. 중국도 지금 그 석탄 규제를 엄격하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중국의 이제 고농도가 되었을 때 이 황산암모늄 파란색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요즘은 그 석탄이 규제가 되면서 중국도 공농도 시에는 이러한 질산암모늄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산암모늄을 만드는 이산화질소는 중국에서 그 가스상으로 장거리 이동해서 날아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추가 생성된 질산암모늄은 그 상당한 양이 대부분 국내에서 배출된 이산화질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질소 배출이 주로 이제 도심에서는 그 도로 이동 오염은 자동차에서 주로 이제 배출이 되고 산업단지에서는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저감장치를 쓰거나 공장도 저감장치를 하고 있지만 가정용 보일러는 사실 저감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사용한 대로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한 통계 결과에 대한 불확도가 크고 국내 저감 정책은 이산화질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기압에 따라서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영향은 한 60에서 한 80%는 깔고 가고 나머지 30, 40% 정도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산화 질소를 규제하는 정책을 세워야만 국내에서 추가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양을 우리가 좀 제어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유기입자 이게 4개가 거의 초미세먼지의 70~8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는 이게 바로 배출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같이 왼쪽 편에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그리고 이산화황, 암모니아, 그리고 희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가스성 물질이 배출해서 배출이 되고 이게 대기 중에서 광학 반응을 인해서 먼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이 초미세먼지를 각 화학 조소별로 만드는 전구 물질인 이 가스성 물질들이 먼저 구명을 해서 이 가스성 물질들이 예를 들어 질산염 원주를 이산화질소나 일산화질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이산화질소가 주로 어디서 배출되는지 여기를 저희가 찾고 거기에다 맞춤 대책을 해야만 이 초미세먼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로 꿀죽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과 가축 분뇨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만나면 방사능 암모늄이 생기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와 암모니아가 만나면 질산암모늄이 생성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거의 대부분의 저희 대기 중에 생기는 소통되는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큰 미세먼지는 우리가 흡입하는 경우와 흡입하지 않는 경우 두 개가 있죠. 흡입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이제 눈에 들어가서 눈이 따갑다든가 아니면 피부 질환이 생기고 흡입할 때는 큰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지에 걸러집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걸려지기 때문에 후두염이라든가 목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기죠. 초미세먼지는 물에 녹는 먼지가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는 먼지는 이게 폐에서 어차피 혈관하고 이 산소 이동할 때 같이 따라 들어가서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이 좀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인 분들한테는 안 좋고요. 근데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이 먼지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검댕입니다. 디젤 차 지나가면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흔히 나오는 검은색으로 나오는 먼지죠. 그게 이제 검댕인데 이게 이제 초미세먼지인데 폐까지 들어가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폐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체를 해보면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은데 불구하고 폐가 담배를 핀 사람 같이 이렇게 좁게 변해 있는 이게 대부분 검댕이 물에 녹는 물질이야 어차피 혈액에 녹아 들어가서 체내에서 체외로 배출이 되지만 검댕은 계속 이제 체내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몸에 해롭고 이거는 미량이어도 되게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향을 보면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줄어들고 있고요. 주 원인은 이산화황의 배출량이 감소해서 그렇다. 이 이산화황은 석탄 발전에서 배출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석탄 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이산화황 배출량이 줄었고 이로 인해 황산염의 생성이 줄어들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공모가 생기면 지난 1월달 같은 경우 국내 국외 기여량의 평균 한 75%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지만 이게 어떤 모델을 쓰냐,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기법을 쓰냐에 따라서 이 모델을 모사하는 기관마다 국외 기여도 값이 많게는 10에서 한 30%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누구를 인터뷰하냐를 어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듣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례인데 60%에서 8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정확한 뭔가 이게 물론 이게 공학적으로 해서 평균 얼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급격한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국외 기여도를 정량하는 방법에서 뭔가 이게 정부 주도를 하든 아니면 민간 연구 전문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사례에 대해서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매달 국외 기여도가 얼마다에 대해서 단일 연구자 의견이 아니라 이런 여러 의견들을 다 모아서 뭔가 정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진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만들어서 이걸 발표를 해야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정책을 세울 때도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뭔가 이런 국외 기여도 산정에 대해서 너무 산발적으로 진행한 것보다는 뭔가 하나의 정부에서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된 값을 갖자. 이게 제가 하는 첫 번째 현안이고요. 두 번째는 장거리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위성에서 봐도 그런 거 보이지만 중국에서 아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를 발표를 해도 되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이제 중국의 연구자들과 연구 교수를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같이 공동 측정을 해서 그게 어차피 우리가 논문화가 돼서 이제 그 외부에 발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논문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면 사실 이런 중국과 오염 물질에 대한 뭐 넷탓시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상저감조치가 이제 마지막 현안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도 지금 현재 비상저감조치가 자동차 일부제 중심으로 이제 제가 체감하기에는 자동차 일부제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일부 이제 사업장 방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만 좀 약간 뭐 좀 광고를 하지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참여하면 우리 대전에서 내가 참여를 하면 이 문제 참여해서 자동차의 그 뭐 운행량이 얼마나 줄었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고 그러면 우리가 공원도시의 미세먼지가 한 100으로 예측이 됐는데 우리가 EV를 참여하니까 한 70, 80으로 줄었다. 이런 후속 평가가 나와서 그런 결과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만 국민들이 내가 하니까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구나. 그럼 나도 참여를 해야지. 근데 지금은 비상저감 조치니까 EV제 참여하시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긴 하는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 일반 국민들은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상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후속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해서 실제 실행했을 때 얼마만큼 참여했고 그로 인해서 질산화물의 배출량이 얼마 줄었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양이 얼마만큼 줄었다는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만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해서 이런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토론에서 좀 더 광범위한 대책 부분들이 제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는 그때 2003년 4년쯤 됐습니다만 수도권 계기 개선 특별 대책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폭적인 지지하에 만들었었고 그 대책을 시행할 당시에 수도권 대기오염 농도가 PM10으로 따지면 7, 80 수준이었는데 2015년도에 40 정도까지 저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오염 양상이 바뀐 겁니다. 그때는 굵은 입자인 PM10이 대기오염의 주요 양상이었었는데 지금은 PM2.5 이하의 아주 미세한 입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양상이 바뀌었고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이 2차 반응을 일으켜서 나오는 이런 물질이 이제 이주가 되고 있는데 PM2.5의 원인 물질이 이 환경부의 저감 대책을 보면 아직도 과거에 PM10 이줄의 저감 대책을 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책의 핵심을 PM2.5 대책으로 세워야 되는데 PM2.5 대책 중에 낙스 저감 대책이 그러면 2주가 돼야 되는데 낙스 저감 대책을 보면 뭐 한마디로 구멍이 꾹 많이 뚫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 특히 환경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 지금도 9시 뉴스라든가 밤에 뉴스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모델링 한 것 보면 중국에서 넘어온 걸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빨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볼 때는 이건 내 탓 아니네. 중국 탓이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상저감 조치를 해라, 뭐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라 하면 내 탓이 아닌데 왜 나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런 국민적 저항을 유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탓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 별도로 대응해야 되지만 국내발 요인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국내 요인 없이 100% 중국 요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대기가 정체됐을 때 그게 축적돼가지고 같이 융합돼서 유발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국내 저감 대책도 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에서 중국발만 얘기하니까 이게 남의 탓만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국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 뭐 항의 방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부의 착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국을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중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저감을 하겠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과거에 미세먼지가 처음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제가 환경부에 있을 때였는데 이것 때문에 환경부가 얘기해도 환경부는 외교 채널이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다 이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환경부가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외교부는 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 탓이니까 니네가 해라. 이게 환경 문제이지만 나라 대 나라의 문제면 양자관계를 해결이 안 돼 다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 과거의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대개의 문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유럽에 CLRTAP가 하나 있고 북미 지역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이것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냐면 우선은 미국까지 동원해 일본 동원하고 대만 동원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끼리 연합을 해서 다자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지역 조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약을 맺고 그거에 기초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감축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게 유럽의 사례입니다. 근데 환경부 업무 계획을 봐보면 2017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2018년도, 2019년도는 이게 뭐 사라져가 있어요. 환경부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부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겁니다. 외교부가 나서서 다자간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다음은 국내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도권은 미세먼지가 경유차하고 건설기가 39%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경유차하고 건설기업의 선박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는 명약 관화해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합니다. 전국의 자동차 중에 경유차는 42.8%인데 경유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소형 경유차, 그러니까 SUV나 RV나 승용차는 디젤차를 못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럽도 경유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심각하게 인식하고 운행금지도 하고 심지어는 내연기관 자체도 등록금지를 시키고 조공했죠.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다시피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대수는 아직도 260만 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미세먼지 저감 장치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미부착된 게 100만 대가요. 낙스 저감 장치,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미부착된 게 160만 대가요. 269만 대가 아직도 조공해하가 안 되고 돌아다니고 승용하고 SUV는 휘발유 차도 있고 SUV도 있습니다. 경유차는 생산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검사 제도는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안전공단만 검사 제도를 하도록 해놨는데 교통안전공단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잘못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에다가 검사 업무를 넘겨줬거든요. 근데 민간은 잘못돼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검사 받아야 할 차가 검사단에 가지도 않았는데 검사 합격증을 끊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는 책임이 없느냐?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재정물 책임법이라든가 최근 들어서 내mon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완성차 업계하고 정부가 배출가스 관리센터라든가를 만들어서 책임을 지고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형 주거단지나 빌딩, 산업용 빌딩의 보일러도 질소산업을 저감하는 게 없습니다. 붙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그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이 환경부 통계로 한 6만 개 정도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논의하는 미세먼지 사태가 몇 년째 되지만 석탄발전소 논쟁에만 묶여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대기오염 물질, 미세먼지의 가장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 내놓는 사업장이 큰 사업장들이 한 3,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시설들이 선진국 수준에 관리하고 있나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발전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발전소가 크니까 발전소가 당연히 첫 타켓이 되지만 실제로 산업 부분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들은 어마어마하게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산업시설이 한 3,000개 정도 되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한 5, 6만 개 된다고 했는데 중소형 산업시설이 지금 대상으로 되는 게 한 6만 개 정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작다고 영향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뭐 가끔 뉴스 보시면 교회에서 뭐 공약 어떻게 뭐 하고 고발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런 작은 사업장들이 하나 사고 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대형 그 소각장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 내놔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업장이라도 그거 관리를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작은 비중이 적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대상 시설이 한 6만 개 정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장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보건은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보면 교통보건은 친환경차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한 2,300만 대 지금 돌아다니는데 작년에 전기차 5, 6만 대 보급했어요. 2,300만 분의 5, 6만 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미래 기술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행차 관리, 아까 뭐 검사제로 이런 거 말씀하셨고, 중대형 엔진 쓰는 그런 그 엔진, 그 교통부분, 아직 제대로 수능 못 되고 있습니다. 영향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유럽, 우리 선진국의 대도시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문제를 겪어왔지만 해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동경역에도 있고, 아까 런던, 뭐 파리. 근데 거기에 대도시의 교통대책의 핵심은 수요관리 대책이에요. 전기차, 수소차는 물론 그것대로 보급을 해나가지만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미래를 가져갈 건가. 2,300만 대 해결 돌아다니는 그걸 어떻게 전반적으로 가져갈 건가. 그래서 자꾸 친환경 쪽에 지역적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 큰 게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못하고 있다. 다행히 중국이 한 2013년, 14년을 피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 공유 피크를 치고 이제 중국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게 전체적인 견해예요. 중국이 우리보다 아주 잘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대충 우리 한 20년 전쯤의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중요도 별로 하기 어렵지만 좀 빠져서 좀 국가적인 역량이 들어갈 때 사실은 배출량 줄어들고 농도 줄어들고 그건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는 매우 높고 또 심지어 자살이라던가 이민이라던가 그런 검색어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을 많이 원인으로 꼽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재작년에는 한 76% 정도의 국민들이 중국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면 현재는 한 56% 정도로 중국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을 때 물론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건 맞지만 급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뭐 우리나라를 의식해서는 전혀 아니고 그 중국도 이제 중산층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중산층들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중국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민단체들도 저희가 만나보면 그게 이제 본인들이 우리로 봤을 때도 가해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세계의 굴뚝이 돼서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결성 구도로 가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이제 그 다자간 협상해야 된다는 부분도 크게 동의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외국의 영향을 받는 싱가포르라던가 홍콩이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그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끼리 목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다자간 협약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그 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내 정책 부분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일본은 60년대부터 대기질 관리를 하기 시작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이제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해서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장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장들 배출 저감 장치가 매우 기준이 엄격해서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해결을 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 그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금융 그 외국계 기업들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그 당시 홍콩이 이제 세웠던 간명한 정책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홍콩의 배출원을 0으로 줄이더라도 홍콩은 WHO 기준을 절대 맞출 수 없다. 그만큼 이제 외국 영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그 홍콩의 배출원을 줄인다면 어쨌든 홍콩 국민들의 건강은 매우 좋은 수준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국내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하고 그 국제 협상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홍콩의 정책이었고 지금 현재 홍콩이나 일본이 거의 뭐 유일하게 그 동아시아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없는 그런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국내 그 배출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인벤토리 구축이 안 됐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항상 단기적인 그런 대책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생활, 중국의 생활 모든 거에 관련해서 다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성에서 본다면 그거를 사람 뭐 숨을 안 쉬고 살 수도 없고 산업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차를 다 규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장 지금 현재 필요성이 크고 효과성이 큰 것이 뭔가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전체 플랜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방위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나 하나 차 하나 뭐 내가 차 안 가져간다고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이게 뭐가 문제가 뭐 문제 해결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한다. 또 뭐 국내에서 뭐 산업 부분은 이렇게 한다. 뭐 차는 이렇게 한다. 뭐 등등해서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두 참여하는 어떤 전체 플랜이 나와야 거기에서 나도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작동이 가능하지 산발적으로 어떤 걸 내놔도 그게 너무 뭐 지금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지금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그걸 감당해야 돼? 이렇게 돼서 그런 이런 전체적으로 큰 그런 정도의 이제 의견들이 좀 모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의 마찰 과정이 생성되는 것 이게 얼마나 그게 큰 비중을 지금 미세먼지가 작용을 하는지 타이어에서 남아되는 입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자연 침강되거나 아니면 코로 들어오더라도 폐포에 의해서 코나 폐에 의해서 걸러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PM 2.5입니다.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건 1마이크로 넘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혈관까지 침투해가지고 뇌까지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타이어에도 중금속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타이어에. 그런데 그렇게 인체에 흡수될 정도로 그 입자가 적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대기 중에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장치나 어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그 미세먼지를 좀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사실 그 기상청이 기상과학원에서 그런 연구는 한 2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도 주로 비를 좀 많이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를 좀 하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설레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기술이나 뭐 과학적인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연구 단계에서는 한번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실용적인 단계에서 미세먼지를 그걸로 잡을 수 있겠다. 이거는 전혀 사실 전혀 아닌 거고 우리 그 앞선 선진국 대도시들도 사실 뭐 우리는 중국에 있어서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뭐 런던, 파리, 뭐 미국 그런데 그 선진국 도시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해왔나.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고밀도로 살고 있는 도시들도 있고 교통량이 있고 산업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왜 어떻게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가. 그러니까 결국은 빈틈없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업은 산업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산업은 그 생활주변은 생활주변대로. 그래서 조금 원로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놓쳤던 지금까지 환경정책은 사실 우리 국가정책의 전면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는 전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촘촘한 대책으로 가는 게 결국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어쨌든 처음에 환경부가 고농도 이때는 60에서 80, 평소에는 30에서 50 이렇게 중국 영향이 있다라고 프레임을 잡았을 때부터 이미 이제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을 했었던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들도 지금부터라도 국내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하면은 그 설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서 더 많이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교통환경에너지세가 자동차에 지고 있는 게 연간 15조 가량. 이게 80% 정도가 도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관심을 가져주면 교통 자동차에 투입돼가지고 부작용이 나는 게 도로 소음 배출 가스입니다. 매일. 근데 도로에만 80%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에너지세의 15%, 1조 5천억 가량만 환경부문에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체 1년에 8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가 수소차로 6천억이 듭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뭐가 대체되느냐? 휘발유차가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경유차가 대체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저공해 대책에 1,500억 가량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교통환경에너지세 중에 연간 15조인데 제 주장은 50% 정도를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지금도 노후 경유차 중에 저감 장치도 없는 수두룩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투입할 수 있게끔 교통환경에너지세법에 대해서 우원반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의견이거든요. 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 그 대책들은 고농도의 원인이 100% 국내 요인이면 이게 수용이 돼요. 법제화도 되고 국민들도 참여하고 뭔가 가시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동력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고농도 하루는 최소 60에서 80이 중국의 원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규제를 하고 그렇게 돈을 넣어서 뭐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농도 사회가 생겨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여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인만식으로 연평균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정책은 연평균 농도를 정함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지금 고농도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상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이 고농도 사례는 세 개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하나는 중국발, 하나는 국내 요인, 하나는 보호 대응 세 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발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같은 전문가가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대응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국내 요인에 대해서는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민주평화당에 많이 관심이 있다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 국내 요인에 고농도시의 추가 요인은 질소 산화물이 명확합니다. 이산화질소, 가스상이죠. 이거는 배출원이 명확해요. 그런데 배출 통계가 연단위로 되어 있고 또 연단위도 불구하고 또 부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도시 단위, 뭐 대전이면 대전 단위로 해서 뭐 작게는 하루 단위 아니면 뭐 시간 단위로 좀 이쪽 낙스 이산화질소에 대한 배출량이 좀 통계가 잡히도록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도록 이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부제를 했더니 실시간 배출량이 80이었는데 70으로 떨어졌다. 그 각 아파트 단지별로 뭐 노후화된 보일러는 배출량이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기초 자료를 해서 LNG 사용량에 따라서 시간별로 지금 낙스 배출량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뭐 공장이 어차피 배출 큰 공장에서는 모니터링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다 모아서 시 차원에서 그런 단어를 다 모아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되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파악한 후에 우리가 뭔가 우선적으로 대책을 펴자.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뭔가 정책을 추진해야지. 저희 방식으로 이거 규제, 저거 규제 규제하면 아무도 동의를 못해요. 그렇게 규제에 다 참여했는데 왜 공문도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큰 예산을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비상시가 하면 안 되니까 그 기간만 자동차는 운행 제한하고 공장은 가동 제한하고 해서 비상시만 거기에 적합한 조건을 우리가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법 제안을 해서 뭔가 하나에 대해서 타겟해서 실효성 있는 값을 나와야지 너무 저런 방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런 결론도 안 나고 도리어 산업계 반발 못 막잖아요. 경제권에서 뭐 오일협회 반발 못 막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대책보다는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리가 국민들과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대해서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문도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부랑 같이 합심을 해서 국민들이 보호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런 좀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국민들이 좀 공감을 얻고 정치권이나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너무 이렇게 크게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국민의 향후 10년간의 건강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확실하게 규제할 건 규제하자. 최소한도 내에서. 그리고 광범위하게 산업시설이나 차의 저감 장치를 달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고 말씀해주신 미세먼지에 대한 총량이 그때그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와 이런 공감을 얻어내는 거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잘 추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네 분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5천만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여러분께서 좀 분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로 우리가 큰 박수.